제가 지금 보도지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동일 사안을 두고 생각하는 폭을 넓히자 이런 주제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CCI는 시세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현재 우리가 시세다라고 얘기하면 오늘의 시세다 그러면 대부분 종가를 생각하죠. 대부분의 시세들이 종가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일단 벗어나서 변동폭을 인정해 준다는 측면에서 고가와 저가와 종가의 평균값을 중심으로 이 평균값에서 시세가 얼마나 멀어지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CCI 같은 경우에는 추세 자체도 알 수 있지만 실제로 추세에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실리냐 하는 것도 다 줄 수 있으니까 아까 말한 제가 이동평균선에서 괴리도의 돌파라는 측면을 이 CCI 보조지표라는 측면에서 이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MACD라고 가정을 하면 야 그게 무슨 소리냐? 만약에 MACD가 이 돌파의 중요한 신호라면 MACD는 이미 이렇게 와가서 여기서는 이렇게 천장에 딱 뚫고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원래 고점에서 MACD가 그렇지요. 이게 무슨 지안에서 MACD라는 게 펠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MACD라는 게 무슨 해결책이 없잖아요 안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두 팔을 벌리고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MACD가 두 팔을 벌리고 있다와 MACD가 크로스되고 있다. 혹은 MACD가 두 팔을 벌린 팔이 이렇게 벌렸나가 굉장한 차이를 갖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만약에 MACD가 파동을 주면서 고점에 도달했을 때는 벌렸잖아요, 손을. 벌려야 돼요, 그죠? 이게 벌린 게 지난번에 벌린 것과 그 전에 고점에서 벌린 것과 지금에 벌린 것에 팔을 벌린 차이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또 다른 이격의 패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에서 정말 봐야 될 것은 무빙 에버리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면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크로스 다이버전스 이게 정말 다이버전스의 다이버전스를 보라는 게 아니라 MACD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 다이버전스를 보라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컨버전스 다이버전스 이걸 보라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무빙 에버리지 값을 내가 갖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내가 가보니까 이 팔을 쫙 벌렸는데 가짜 신호든 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돌파 국면에서. 분명히 고점이 왔는데 MACD가 쫙 벌려버리면 돌파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MACD가 네 말대로 다 했는데 거꾸로 끊기더라. 이건 뭡니까? 그거는 당신이 중심값을 잘못 잡은 거야. 쉽게 말하면 시세의 중심이라는 것은 5분, 15분, 30분, 45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누구는 13분, 누구는 뭐 12분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매듭과 단락이 다 다르고 내가 보고자 하는 시세를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아날로그로 내가 시세를 볼 때는 무조건 몇 분 단위를 잘라서 오늘 보겠다. 예를 들면 3일짜리 시세를 보겠다. 아니면은 6시간짜리 시세를 보겠다. 이렇게 시세를 잘라서 보는 방법이 있고 그러면 시세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만 잘라서 보면 이 시장은 그냥 단순히 평균 추세에 지나지 않는 거고 좀 확장돼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추세가 되는 거고 그것이 내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아날로그로 타임모로 레그를 잘라가지고 그냥 그 시세를 보겠다 그러면 그 안에 맞는 중심 MA가 따로 있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시세의 한 개의 매듭이 끝날 때를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정해진 자기의 기간 안에 세 개의 파동이 형성되어야 끝납니다. 보통 엘리어트 파동은 굉장히 긴 장기 파동에서만 적용이 되고 초단기 파동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1번. 두 번째, 후행적으로 파동의 개수를 셀 수는 있지만 실제로 선행 파동이나 현재 내가 체하고 있는 파동의 위치를 찾기는 어렵다. 그렇지요. 저는 반대로 주장을 하기를 엘리어트 파동은 이 5분 단위, 15분 단위 이내의 차트로 들어가면 반드시 추세는 5개의 파동으로 끝납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제가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댔을 뿐이지 추세를 붕괴시키고 나가는 사람은 한 번 추세를 붕괴시키는 것은 내가 신호를 주는 거고 두 번 추세를 붕괴시키는 것은 시장에 암시를 주는 거예요. 시장이 컨센서스를 형성하게 만드는 거고 세 번 추세를 주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청산해야 될 시점이 도래한 거예요. 그것이 짧은 시점이든 큰 시점이든 짧은 기간이든 먼 기간이든 그래서 파동은 그렇게 나타나고 역사상 대한민국의 이 지구상의 주식이라는 물건을 다루는 사람들이 전부 333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속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5개의 팔을 만들고 3개의 봉우리와 3개의 고를 지어야 끝납니다. 그러면 그 3개의 봉우리와 고를 짓는 국면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안에서 일어나서 이거를 벗어나면 이거는 벌써 이 안에서 1파동은 끝난 겁니다.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5초 차트에 볼린저 밴드라도 좋습니다. 이게 뭐 어떤 형태를 취했든 나가면 이 전체는 무조건 하는 게 1파동입니다. 이 기준 대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준 대비. 30분 차트에 60개 봉의 볼린저 밴드를 만들었으면 이게 1파동이거든. 이게 1파동이든 이게 1파동입니다. 무조건. 돌파를 하건 되돌아 들어오건 어쨌든 간에 여기서 나간 시세는 3파동의 시세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격적인 시세의 분출과 변동성의 폭발은 변동성을 사실은 기존 역사적 변동성을 돌파하는 그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대 변동성이 급변하는 그 시점도 바로 그 지점에 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3파동이 가장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안으로 리엔트리 하는 이게 보통 4파동의 조정에 속하고 리엔트리 하거나 디디거나 어떤 형태를 취하겠지만 이것이 보통 리엔트리 하는 과정은 여기가 보통 리엔트리 하면 여기에서는 볼린저 밴드 이후에 이 부분에서 각을 주고 돌파한 것이 아니라 횡보 돌파를 하는 경우가 많고 각을 주고 돌파했으면 보통 리엔트리를 안 하고 이렇게 디디고 나갑니다. 그래서 변동성 안에서 보통 볼린저 밴드 내에서 고점을 다시 한번 형성해서 하락한다는 것이 바로 5파동의 고점이 여기 형성된다. 이 말과 같지요. 그러면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을 교조적으로 이용해서 분차트, 초차트, 시차트, 일봉, 주봉을 따져가지고 1파동, 2파동, 3파동이라고 생각하는 건 바보만 하는 겁니다. 바보만. 실제로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은 뭐냐? 변동성 박스 내에 숨어있던 횡보 추세의 변동성 박스 안에서 갇혀있던 시세는 1파동이다. 횡보 추세에서 변동성 박스를 돌파하면 3파동의 출발이고 그것이 변동성 박스 내로 다시 들어가는 4파동 이후에는 반드시 변동성 박스 내에 고점이 생기든 바깥으로 다시 한번 나가든 변동성에 관련된 새로운 고점이 다시 발생한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파동의 기본 개념을 생각해보면 그대로 접목해서 시장을 바라보면 됩니다. 5파동이나 1파동에 속하는 국면은 지표적인 기계적 시스템에 의한 매매, 민감도와 특이들을 보정한 매매에 속한 매매만이 가능하다. 1파동의 고점을 돌파하는 매매는 돌파 매수의 국면인데 혹은 돌파 매도의 국면인데 추격, 돌파 추격, 소위 말하는 돌파 추격, 브레이크아웃에 대한 돌파의 개념은 컨버전스, 다이버전스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돌파의 이후에 본격적인 추세가 형성되는 추세장으로 진입하면 소위 말하는 모멘텀의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그 추세가 다시 변동성으로 복귀되면 시세가 생명력을 잃고 마지막에는 원래 시세에 대한 관성력만 작용하는 구간이다. 라는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 짧은 시간의 단기 데이 스캘핑이 훨씬 더 효용성이 높고 더 크게 가도 똑같은 정도의 강도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거의 반대로 짧은 매매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신호의 중요성을 더 많이 가져가고 긴 측면으로 가면 갈수록 소위 말하는 개념의 판단이 더 중요한 시장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안 되는 게 사실 심리적인 컨트롤이나 제 관리나 자기 관리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기법적인 내용보다도 일단 심리적인 내용을 많이 해주시니까 굉장히 그 심리적인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직원들이나 투자자들이나 이런 쪽의 내용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실행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결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단력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그런 그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게끔 그 행동을 옮길 수 있게끔 그런 액션을 취하는 데 있어서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좋았던 것 같아요. 당신의 투자 고민은 무엇입니까? 시골 의사와 함께하는 선물옵션 투자 개인 클리닉 그 첫 번째 시간. 시골 의사 고고. 다음 주를 기대하세요.